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모함을 하는 바람에 둘 사이가 멀어졌고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는 아들의 결혼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사셨는데 사랑하는 여자라고 저를 데려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좋아할 리가 없었죠. 처음 남편의 소개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남편에게서 미리 들은 시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에도 인상이 푸근하고 좋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딱히 그런 느낌 못 받았고요. 하지만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전화번호를 물으셨고 저는 별 뜻 없이 건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나 기억하겠어요, 기훈이 엄마? 네, 어머니 잘 지내셨죠? 기훈이 빼고 우리 둘만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네, 괜찮아요. 그럼 내가 주소적을 주실 테니 1시간 뒤에 거기에서 만나요. 네,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빼고 둘이서만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랑 연애만 해요. 네? 기훈이랑 결혼 말고 연애만 하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난 아직 기훈이 결혼시킬 생각이 없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아가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난 내 뜻 전했으니 그리 알고 이만 일어날게요. 아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식 결혼을 본인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 그만두라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남편을 만났고 남편에게 어제 시어머니가 별말이 없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런 말씀도 없었다며 시어머니의 생각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왜 그러냐고 묻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고 남편은 그냥 흘려버리고 아무 생각 말고 우리 결혼만 생각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자식이 결혼을 하다니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남편에게 말씀하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상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또 상견례 날짜를 잡은 것을 보니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니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상견례 날짜를 미루셨어요. 저는 많이 편찮으신가 싶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이마에 흰 티를 두르고서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네. 상견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훈 씨가 일주일 뒤로 미루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이 전화를 받는다며 방을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를 돌아보셨어요. 내 말 알아들어놓은 줄 알았는데. 네? 내가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상견례 날짜를 잡으셨길래 괜찮다 하신 줄 알았어요. 그건 기훈이가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대답한 거고 이렇게 아가씨가 눈치가 없었어야 일주일 뒤에도 상견례 못하니까 괜히 아가씨 부모님에게 상처 주지 말고 미리 얘기해요. 없던 일로 하자고. 아니,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려 할 때 전화를 받으러 나갔던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누워서는 몸이 너무 피곤하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뚱하고 있으니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 말이에요. 정말 우리 결혼 허락하신 거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무슨 일 있었어? 아까 당신 없을 때 일주일 뒤에도 상견례 없을 테니까 결혼 없던 걸로 하라면서. 뭐? 우리 엄마가? 네,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해볼게. 확실하게 해줘요. 이렇게 긴가민가한 상황 너무 싫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알겠어.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조심해서 들어가. 남편은 저를 데려다 주고 갔고 저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은 저에게 상견례는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제게는 분명히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는데 또다시 남편에게는 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에 시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싶었어요. 이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겠다며 남편에게 같이 가서 같이 듣자고 말을 했고 또다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며 상견례 날에 다시 보자고 말했어요. 정말 기가 차인 노릇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했어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지 말라며 연락을 하는 일도 없었어요. 일주일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갔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미용실에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따라왔어. 곧 오실 거야. 그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이 20분이 흘렀는데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했어요. 그 소식에 저희 부모님은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그랬고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또다시 저희 상견례는 엎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다고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다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거짓말이었어. 집에 가자마자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하시더라. 도대체 왜 그러셨대요?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서운하시대. 네? 조금만 더 있다가 결혼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 그게 언젠데요? 1년 정도? 그래서 당신은 어쩔 건데요? 정말 1년 뒤로 미룰 거예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시는데 나도 마음이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에게 내가 전부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남편은 애절하게 저를 바라봤고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한숨만 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처음엔 황당해 하시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또 이해가 간다며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저 또한 남편이 헤어지는 것이 더 싫었기에 저희의 결혼은 시어머니 뜻대로 1년 후에 하기로 했고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시어머니도 군말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셨어요. 말이 1년이지 1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약속한 1년 사이에 저희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부르시길래 한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단 둘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오라는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시다며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남편이 신경이 쓰여 식당 밖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얼마쯤 후에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식당을 나왔고 식당 앞에서 둘은 헤어졌어요. 차에 타려던 남편에게 저는 쫓아갔어요. 보기 좋네요. 어?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저 여자 누구예요? 아, 그게 말이야. 거짓말할 생각 마요. 우선 차에 타. 가면서 얘기해 줄게. 남편은 차에 저를 태우고는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 그 여자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불쾌했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그 자리에 부른 것이었어요. 괜한 오해를 사게끔 만들 속셈이었나 봐요. 다행히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해를 풀 수 있었고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회방에도 꿋꿋하게 서로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1년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즐기다 돌아온 저는 신혼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생각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을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차라리 같이 사는 것이 속이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일일이 챙겨주었어요. 물도 갖다 줘, 옷도 챙겨줘. 제가 집에 있으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살림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꼭 이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오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게 왜? 왜라뇨? 우리 둘만의 공간인데 너무 자주 오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글쎄,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당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챙기시니. 그래서 당신 좋은 거 아니야?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집안일 다 해놓고 밥까지 차려서 내놓으시는데? 아니요, 난 싫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 같이 오시는 건 별로예요. 알았어. 내가 제 말씀드릴게. 난 편하고 좋은데 괜히 그러네. 난 친정엄마가 일이 자주 온다고 해도 싫다고 할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전하고 남편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집에 와 계셨어요. 분명히 남편이 말을 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남편도 회식이 있는 날이었고 저도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는 모양이에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여기 좀 앉아라. 왜 이렇게 늦었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회식하면 회식한다고 연락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머니가 와 계신 줄 몰랐어요. 왜 몰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에 오고 있는 거 몰라? 그게... 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니? 넌 전 팔자도 좋다. 집에 어른이 있든 말든 네 멋대로구나. 아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늦으면 늦는다 연락을 하렴.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저녁도 차려주시고 해서 제가 편하긴 한데 이제 안 이러셔도 괜찮아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오지 너 때문에 오는 줄 아냐? 기훈 씨는 제가 잘 챙길게요. 아니, 평생 내 손으로 키운 애야. 남한테 못 맡긴다. 네? 저희는 결혼했어요. 너는 너 알아서 해라.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긴 했지만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시다니.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남편에게도 향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어머니가 더 저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도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한 달간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서 관심이 줄어들기를 바랬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집에 찾아와서는 짐가방의 물건들을 잘 챙겼는지 물어보고 상비약도 일일이 확인해서 가방에 챙겨주며 걱정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또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이제 한 달 동안 못 볼 테니 이해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혹시나 와 계시면 어쩌지 싶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남편이 없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으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저는 너무 편했어요. 남편이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매일 보던 시어머니가 안 보이니 그것이 더 좋았어요.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집안에 불이 켜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와 계신 건이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가지고 와 계셨어요. 이제 오냐? 네, 어머니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 기훈이 오기 전까지 여기 같이 있으려고 왔다. 네? 너나 나나 혼잔데 둘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냐? 왜? 싫어? 아니요, 싫기는요. 내가 저 방 쓰마? 네,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방 정리를 하셨어요. 매일 시어머니가 오셨기에 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집안일을 하시더니 남편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고 하셨어요. 원래 저는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셔서 아침을 차려야 했고 퇴근을 했어도 집안일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오히려 저만 더 힘들게 생겼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왜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느냐며 시시때때 연락을 하셔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업무적인 통화를 해도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곳에서 전화를 받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하셨어요. 급기야는 회식을 하던 자리에도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기분 좋게 한잔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 하나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굴을 보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동료들도 일제히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앉아요. 난 이 근처 지나가는 길에 회식하고 있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서 잠시 들렀어요. 네, 그러셨구나. 이왕 오신 김에 같이 드세요. 아니에요. 남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나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대들어요.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으시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셨고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냐? 네, 남자들도 있구나.
네, 그렇죠. 결혼한 유부녀가 너무 늦게 다니면 좋지 않으니 일찍 들어오렴?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괜히 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회식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그때까지도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보스턴 TV를 끄셨어요.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니?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이렇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조금이니? 아닌데. 그건 그렇고 이제는 회식하지 말아라. 네? 남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유부녀가 술이나 마시고 있고. 어머니, 그건 회식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너는 집에 일이 있다고 그냥 오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또 그래요. 사회생활이나 할 수 있는데. 나도 일찍이부터 돈 벌어봤지만 그렇게 남녀 속해서 회식하고 그러진 않았다. 네, 조심할게요. 너 지금 그 태도는 또 뭐냐?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시애미가 말을 하고 있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잖아. 아니에요. 새겨서 잘 듣고 있어요. 태가 말을 말아야지. 술 마셨다고 내일 늦게 일어나서 내 아침 건너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네, 들어가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고리타분했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제 직장 생활에까지 관여를 하고 계셨어요. 정말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숨이 턱 막혔어요. 자꾸 저를 의심하듯이 감시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회사를 다니랴 집안일을 하랴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남편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싶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고 남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저를 잘 보살펴줘서 감사하다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제 속도 모르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그동안의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인지 쓰러지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랬다고. 내가 쓰러졌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내가 옆에 있어서 망정이지.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시집살이가 고되긴 고되던 모양이구나. 이제 내가 왔으니 걱정 마라. 아이고, 장난은. 거의 다 들어갔네. 이것만 다 받고 가자. 네. 그때 의사쌤이 오셨고 임신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에 잠시 정신이 멍했다가 이내 서로 안으며 좋아했어요. 영양제 한 통을 다 맞고 저희는 바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아이의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이쯤 되면 거의 다 알 텐데 여지껏 몰랐는 것을 보니 둔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남편은 기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시어머니는 크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데 저런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건 뭐지 싶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로 저는 이상하게 잠도 계속해서 오고 입덧도 시작되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기억줄이 올라와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먹은 것은 그대로 토해내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다 보니 힘이 없어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여보, 자요? 아니 왜? 나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요. 딸기? 알았어. 내가 금방 사올게. 남편은 외투를 들고서는 불이 나게 뛰쳐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남들 다 아는 임신도 참 유별나게 하는구나. 네? 이 오밤중에 딸기를 사러 자고 있는 네 남편을 그렇게 내보내야겠니?
임신 유세도 참 더럽게도 하는구나. 어머니,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눈꽃이 사나워서 난 참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아무리 딸기가 먹고 싶어도 그렇지. 내일 출근하는 애를 기어이 깨워서는 아무리 철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거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며 혀를 쯧쯧 하시더니 방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 옆에 있던 물을 벌컥 마셨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저랑 무슨 원수를 지었길래 저만 보면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왜 저러시나 붙잡고 묻고 싶을 정도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고 있으니 남편이 딸기를 씻어서는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딸기 하나를 제 입안으로 넣어주었어요. 딸기가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제가 잘 먹자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또 하나를 더 입에다 넣어주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 먹다가 문 앞에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사례가 걸렸어요. 아이고, 조심해서 먹지 않고선 여기 물 마셔. 저는 남편이 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선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았어요. 남편이 사다 준 딸기를 다 먹은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아무것도 못 먹다가 딸기라도 먹으니 배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저녁을 같이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게다가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힘들 지경인데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저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니글거렸어요. 그리고는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는 입을 손으로 가로막고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했어요. 한참을 하다 나니 조금은 괜찮아졌고 입안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물로 입을 닦고 나오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어요. 괜찮아? 또 토했어? 네. 들어가서 쉬자. 아니야, 저녁 먹어야죠. 지금 저녁이 문제야? 엄마 계시니 당신은 좀 들어가서 쉬어. 어떻게 그래요? 내 말대로 하래도. 남편은 싫다는 저를 끌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 두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며 저를 깨운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고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일어났냐? 죄송해요. 높은 CM이 부려먹으니 좋으냐? 뭘 그리 멀뚱멀뚱하게 서있니? 어서 자리에 앉아라. 네. 아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했더니 팔다리가 아주 떨어져 나가겠구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싫은 내색을 하셨고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이 사람도 입덧 때문에 힘든데. 입덧은 얘 혼자 한다디? 나는 뭐 애 안 낳아봤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대 어찌 알겠니? 일부러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어요. 게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 앞에다 두고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건 아니냐고 그러시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해서 다행이지 정말 시어머니에게 지금껏 받았던 서름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저의 표정을 살피더니 먹을 수 있겠냐며 반찬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자 저를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 때문에 저를 더 못살게 굴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에는 그 강도가 더 세졌어요.
남편이 외출을 한 어느 주말에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니 이불 빨래를 하라고 시켰어요. 이제 임신 중반에 접어들어 배도 나올 대로 나온 저에게 이불을 빨라며 자신의 이불창에 있던 이불을 다 꺼내놓으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걸 다 빨라고요? 볕 좋은 날 빨면 좋지 않니? 좀 이따가 이 사람 들어오면 그때 같이 할게요. 뭐? 내가 내 아들한테 이불 빨래 하라고 그랬니? 네가 하라고 이불 빨래.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계시잖아요. 괴롭히다니. 너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 임신했다고 여기 들어와서 보살펴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소리 없이 괴롭히고 있다니. 저 어머니 돈 필요 없어요. 이제 살만해졌다 이거냐? 어머니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때 외출했던 남편이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울며 하소연을 했어요. 예, 하는 소리 좀 들어봐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챙겨줬는데 지금 와서는 내가 있는 게 더 힘들다고 나가라고 하는구나. 어머니,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껏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만 네 뱃속에 있는 그 애, 우리 기훈이 애가 맞긴 맞냐? 네? 뭐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애가 맞냐뇨?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어?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네가 출장 갔다 오고 난 후에 덜컥 임신을 했다고 나오니? 그건 출장 가기 전에 생긴 걸 늦게 알게 된 거예요.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내가 왜 네가 없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게? 제가 하도 수상쩍어서 감시하려고 들어왔던 거야. 네? 네가 없으니 퇴근 시간도 늦고 회식도 작고 집에 남편은 없으니 바람피기 딱 좋은 날씨 아니냐?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있으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람이 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너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만나고 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옆에 있으니 전화도 몰래 받고 회사 한다는 핑계로 여럿이 모여서 몰래 바람 피고 있었잖아. 어머니, 엄한 사람 잡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정말. 얘 봐라, 너 정말 깜찍하구나.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소리냐? 당연하죠. 내가 직접 봤는데도 그러는구나. 보셨다고요? 그래. 너 직장 동료랑 웃으면서 스킨십 하는 건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그건 오해예요.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는구나. 아무 외간 남자 어깨에 툭툭 손을 올리더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만하시라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불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자신이 대신 사과를 한다며 진정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사과와 위로에도 저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딜 보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건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까지도 능력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저도 잠을 청하려 해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 그 대신 남편을 자기 집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오는 동안에 남편은 어떻게 구워 삶으셨는지 남편조차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당신, 근데 나 출장가 있는 동안 정말 별일 없었지?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어떤 게요? 내가 한 달 동안 출장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임신이 됐다니 이상하지 않아? 당신까지 이러기에요? 아니, 나는 당신을 믿지만 계속 듣다 보니 그렇잖아. 당신 이러면 찝찝하지 않겠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나도 미치겠어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지. 당장 나가요.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나서 펄쩍 뛰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제는 남편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니.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저를 조금씩 멀리하는 것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저를 챙겨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아무 죄가 없는 저를 마치 죄인인 것 마냥 보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얼른 태어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랬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안 오던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산만해진 저의 배를 보고는 또 제 허파를 뒤집었어요. 이제 한 달 남았구나. 네 거짓말이 들통날 날이. 그 얘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겸사겸사. 어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지.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가 더 잘할 것 아니냐. 가증스러운 것. 옛날 같았으면 벌써 넌 소박당했을 거다. 또 그 소리시네요. 넌 그 애만 태어나면 끝이야. 내 아들이랑 바로 이혼할 줄 알아. 뭐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폭발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2판 4판이었어요.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면 어쩔 건데요. 뭐? 당신? 내가 지금 바람나서 남의 애 베고 있다는 취급받고 있는데 지금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나도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요. 이제 네 본성이 나오는구나. 내가 너 이런 애인 줄은 진즉에 알아봤지. 바람표도 할 말은 있나 보구나? 어머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가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애가 기훈이 애가 아니라는 것에 내 전 재산을 거마. 진심이세요? 그래. 그 애가 기훈이 애가 아니라는 거에 내 전 재산을 걸 만큼 난 확신해. 네가 바람 피웠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는 이 애가 태어나면 기훈 씨 애든 아니든 이혼을 하고 이 애도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약속을 했고 공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저는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 빨리 흐르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 저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여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기함을 했고 병원은 아사리판이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누가 봐도 남편의 아이라고 할 만큼 남편 얼굴 판박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아들을 보자마자 예쁘다고 싱글벙글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당신 말대로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이건 잘못됐어. 세상에 닮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얼굴 생길 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좋아요. 지금 당장 친정하기부터 해봐요. 화가 난 저는 친정확인에 의뢰를 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으며 저를 보살핀다고 스승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조차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생각했죠.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3일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와 함께 퇴원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를 품 안에 폭 안고는 내려놓질 않았어요.
아이 이리 줘요. 몸도 아직 회복 안 됐는데 내가 안고 있을게. 이 아이 당신 아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잊었어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 끼고 자빠졌네. 지금 와서 이제 오해는 풀렸고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아이한테서 아빠를 빼앗을 거야? 진짜 웃음도 안 나온다. 그때는 쌍으로 이 아이를 부정하더니 뭐? 아빠? 어디서 개수작이야. 듣겠다. 말 좀 가려서 해. 개수작이라니.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오해했다고 사과를 하잖아. 이 애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장난해? 그동안 내가 받았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야? 지금은 애만 생각해. 애만. 됐어, 이리 줘.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빼앗았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잘 들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이 아이도 내가 키워.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주기로 한 것들 다 챙겨서 나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신 이런 여자였어? 이제 엄마가 됐으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넘길 거 넘겨야지.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럴 순 없어. 내 아들 일이네.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밀치고선 그 길로 친정으로 들어갔고 친정화 기사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후회와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지만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흘렸던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길고 긴 싸움 끝에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힘들었겠지만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울 수 있었어요. 특히 친정 아빠가 친아빠처럼 아이의 품으로 놀아주며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랑만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